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운드 스프레이입니다. 네, 저희는 팀장이 종훈님이고요. 그리고 팀원으로 제가 있습니다. 네, 두 명이고요. 네, 저희가 하고 싶었던 것에 대해서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목차는 이렇게 엄청 거창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발표를 준비했고요. 저희가 원래 하고 싶었던 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사운드, 그러니까 뮤직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하려던 생각하고 있었던 그 루트 중에서 일부분이 필요했었는데 그 일부분이 이제 어떤 사운드를 들었을 때 이거를 디스크립션으로 줬으면 좋겠다 1번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뭔가를 구성을 해야 하는데 그 데이터셋을 만들 때 라벨링을 하는 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디스크립션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캡션이 아니라 뭐 아티스트 누구, 장르 누구 이런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뭐 이 아티스트의 이 곡은 어떠한 분위기에서 뭐 이러이러한 것을 구현했다 이런 식으로 줄글로 나와 있는 디스크립션을 저희가 받게 되면 그걸로 이제 자연어 분석을 해가지고 조금 더 의미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줄여가지고 이제 오디오 들으면 디스크립션 나오는 거. 네, 그게 필요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운드에 대해서 디스크리션 다는 부분들을 음악 전문가들이 하고 있어서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있는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소리 생성 모델의 데이터를 일단 확보하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제 데이터셋이 있는지 먼저 찾아보고, 있으면 활용하고, 아마 없을 가능성이 훨씬 컸기 때문에 데이터셋을 생성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고 싶었던 서비스는 정말 EDM에 특화되어 있는 서비스였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음악을 듣고 디스크립션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저희는 미디 사운드를 가지고 작곡하는 사람들이 바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를 이제 크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서 EDM에 정말 특화되어 있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데이터셋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았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있으면 활용하고 없으면 우리가 만들겠다라는 네 이제 뭐 말하자면 노가다를 이제 네 각오를 하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뮤직에 대한 이미 사습이 되어 있는 트랜스퍼 러닝을 꼭 사용을 해보자. 네 그렇게 했었고 아마 있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셋의 기본이 되는 거는 아무래도 이 음악이다 보니까 저작권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무거나 이렇게 크롤링을 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팀원 중에 종훈님이 음악에 일가견이 아주 깊으셔가지고 가지고 계셨던 사운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하기로 했었고요. 그래서 네 아까 보여드린 게 예전 버전 업데이트가 안 된 PDF여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잠깐 껐는데 네, 이 정도 9개 정도의 목차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논문 스터디를 몇 개를 했어요. 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 뭐가 제일 맞을까 하다가 클랩이라는 모델을 네,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름에서 느껴지시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사실 클립 우리 디퓨전 할 때 배웠던 클립의 이제 오디오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보면 라이언 데이터셋이 똑같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게 라이언 오디오 데이터셋이라 그래가지고 텍스트랑 오디오랑 페어로 되어 있는 데이터셋이고 그리고 이 데이터가 좀 많이 이제 크죠. 그래서 저희가 찾아본 데이터 중에는 이제 소리에 대한 데이터셋이 아주 풍부한 거로는 클랩이 제일 좋았다. 네, 그래서 클랩을 선정하게 되었고요. 이제 베이스라인이 되는 클랩을 잠깐 살펴보면 여기에 인풋을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인풋으로 웨이브도 넣고 텍스트도 넣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값을 이제 네, 컨트라스티브 러닝으로 하나의
하나의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이제 매칭을 시켜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랭킹을 뽑아가지고 여기서 가장 높은 순위의 장르가 무엇이냐, 가장 높은 순위의 아티스트가 무엇이냐, 라벨 그 중에 라벨을 하나 뽑아내는 이런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오디오랑 텍스트를 같이 넣는 거구나 했고요. 그리고 가장 저희가 이거를 고르게 된 가장 큰 이제 이유가 되었던 거는 이게 뒷단에 인코더에서는 이제 텍스트랑 웨이브가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얘가 프롬프트가 이제 생성이 된다고 이제 저희가 그 논문 스터디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랑 하려는 게 조금 비슷하구나, 많이 비슷한 결이 있구나라고 해서 사실 이거를 고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클랩 모델을 잠깐 살피면 상당히 큰 편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좀 많이 무거운 모델이었고요. 근데 이제 깔수록 이제 조금 네, 문제점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이제 워크플로우는 이렇게 저희가 네, 만들었어요. 사용하는 악기별로 이제 사운드를 먼저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확보를 하려고 찾아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셋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이제 라벨링을 하게 되었고, 데이터셋을 만들어주는 부분에 있어서 종우님이 네, 맡아주시고, 이제 저는 이제 모델을 맡고 이렇게 두 명이서 이제 역할 분담을 하게 되었고요. 종우님께서 이제 클랩에 넣을 수 있게 오디오랑 텍스트를 이제 오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멜 스펙트럼 해가지고 이제 텐서로 뽑아야 됐었고, 그리고 텍스트는 이제 제이슨으로 되어 있는 그 라벨을 또 다시 인베딩을 시켜야 되는 이런 방법을 택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클랩 모델로만 하면은 뒤에 리니어나 이런 게 필요 없이 컨트라스티브로 그냥 바로 랭킹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제 프레딕트를 구할 수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걸로 이제 그러면 클래시피케이션 하면 되겠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조금씩 우리가 파인 튜닝을 꼭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결론이 났고요. 그래가지고 뒤에는 이 컨트라스티브에서 이제 랭킹되는 부분을 리니어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랜덤한 악기가 어떤 악기를 딱 넣어줬을 때 얘가 이 악기를 구분해낼까? 네, 그게 이제 마지막엔 테스트가 그렇게 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디스크립션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엔 그냥 분류 모델로 네,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네, 당황스러운데. 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클래스 논문 스터디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베이스 라인을 구축하는 것부터가 이제 저희 시작이었고요. 그래서 인베딩 값을 뽑는 코드들도 있었고, 그리고 제로샷으로 프로세싱을 하는 코드가 있어서 저희는 그러면 제로샷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클랩에 이제 논문을 까게 된 거죠. 이제 처음부터 이제 슬슬 깠는데 그 논문에서 사용되었던 엄청 많은 데이터셋 중에서 ESC50이라는 데이터셋이 그냥 딱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가지고 베이스라인을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었는데 소리의 라벨링을 봤는데 라벨이 루스터, 피그, 이런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일단 이거는 제하고 저희가 이제 그 결과를 보니까 결과는 정말 좋았어요. 이게 랭크가 2.49라는 거는 이 많은 라벨들 중에서 진짜로 실제와 그러니까 트루 라벨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 2.5위 안에 예측을 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틀려도 두 번째 정도에는 다 맞았다. 이 정도의 랭크가 되고 그리고 R at 1 이거는 이제 첫 번째로 맞출 확률이었는데 이것도 꽤 높은 편이었고요. 많은 라벨이 50개거든요. 라벨이 50개인데 50개 중에 5개 안에 들어올 확률이 지금 90%가 넘는 걸 이제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셋을 이제 까보게 되었는데 네, 데이터셋이 다 보시면 네, 이런 데이터셋들이 있었어요. 공통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제네럴하고
그리고 스피치 관련된 데이터셋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상은 했죠. 저희도 이제 저희가 하려는 거에 대한 데이터셋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셋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운드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EDM이기 때문에 그 쓰는 악기나 장르가 상당히 좀 타겟팅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EDM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악기가 이제 신스랑 그리고 드럼이었는데 신스 안에서도 EDM 안에서는 이제 신스 안에 리드, 베이스, 플럭 이렇게 구분을 하고 드럼도 사실 클랩, 하이햇, 뭐 스네어, 킥, 심벌즈 이렇게 구분을 해서 쓰고 있었거든요. 작곡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나눠놓고 장르 같은 경우에도 한 3개 정도 이렇게 더 있지만 이 정도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생 노가다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생성을 네, 그 원래 이제 스플라이스라는 곳에서 종원님이 받아본 샘플들이 있었는데 그 샘플들의 이름을 기준으로 샘플팩이 이제 풀릴 때 이름이 있는데요. 그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장르도 구분하고 이제 데이터셋 중에서 이제 인스트루먼트 쪽도 이제 구분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생성이 되었는데 저희가 총 데이터셋을 생성해서 쓴 게 첫 번째 ESC50은 제공되는 데이터셋이었고 그 밑으로는 다 저희가 만든 데이터셋이었어요. 그래서 S300 같은 경우는 드럼과 신스 그리고 다른 사운드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범용적인 조금 더 제너럴한 그 사운드들 중에서 300개의 페어를 가진 데이터셋이었고요. 그리고 3번은 이제 2045 이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샘플들을 거의 다 이제 해가지고 했더니 한 2045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페어를 했을 때. 네, 그래서 그 데이터셋이 있었고, 그리고 4번, 5번은 이제 파인 튜닝을 하면서 썼던 데이터셋인데, 이제 2045개 중에서 드럼에 관련된 것만 뽑아가지고 또 다시 데이터셋을 만들었고, 그리고 5번은 신스 그 사운드에 대한 데이터셋을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S로 시작하는 좀 제네럴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제이슨 파일을 열었을 때 이제 파일 네임이랑 장르랑 그리고 아티스트 그리고 else는 이제 라지 카테고리로 해서 신스냐 드럼이냐 이렇게 2개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거 스몰 카테고리는 이제 베이스, 플럭, 뭐 이제 뭐 하이햇 이런 이제 하위 악기들이 나오게 이렇게 제이슨 파일을 구성했었고요. 그리고 드럼셋이랑 신스셋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인 튜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니치하게 해가지고 파일 네임에서 제가 원래는 넘버링을 했었었는데 이거를 텍스트를 살렸어요. 살려가지고 이 언더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아티스트를 나누고 인스트루먼트 빼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ETC로 잡아놨습니다. 나중에 이제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담아가지고 데이터셋을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만들어 놓은 ESC50이라는 베이스 라인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S300 모델을 넣었습니다. 넣어가지고 정확도를 보았는데 지금 가운데 노란색으로 제가 옐로우 하이라이트 해놓은 것만 맞은 거예요. 트루 라벨이 원래는 리드 사운드인데 얘가 프레딕트 하기로는 다른 걸로 이제 프레딕트한 게 이 밑에 나오고 리드로 정확하게 프레딕트한 게 지금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히트맵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이제 저희가 이 SC 그러니까 스몰 카테고리 기준으로 얘가 분류해내야 하는 라벨이 8개였는데 8개 중에 평균적으로 1.84 순위 안에 맞추는 그 정도의 어큐리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처음에 이제 이 베이스라인 자체가 컨트라스티브에 랭킹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어큐러시를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게 되었고요. 근데 네, 사실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수치로만 보면은 괜찮을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베이스 사운드랑 리드 사운드는 사실 그 멜 스펙트로그램에서 봤을 때도 리드는 되게 높은 쪽에 그러니까 되게 하이한 사운드고 베이스는 되게 로우한 사운드인데 이런 거를 헷갈린다고 약간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5분 남았다고요. 한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아이고 그렇네요. 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인스트루먼트 네 그렇게 살펴봤을 때, 네 살펴봤을 때, 네 그래서 네 프리트레인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문제점이 나온 게 이 모델 자체의 문제점이었는데, 디스크립션이 나온다고 했는데 나오는 수준이 그냥 this is sound of 이 정도로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뒷단에 저희가 트랜스포머를 붙이지 않으면 이거는 저희가 원하는 기대치의 디스크립션을 절대 만들 수가 없는 모델이어서 저희가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구나 방향을 그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인식으로는 이제 텍스트 인베딩 값에 대한 의혹이 있었는데, 아까 두우님이 하셨던 그 프로젝트에서도 막 웃고 있는데 감정 분석이 화난 걸로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도 약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 인베딩 값이랑 오디오 인베딩 값이 ESC 50,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에서 뽑았을 때에도 그 코사인 시뮬러리티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 300 모델에서도 코사인 시뮬러리티가 너무 낮았어요. 그래서 과연 이 두 개의 인베딩 값에 그 유사도가 있는 걸까라는 의혹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텍스트 인베딩으로 텍스트로 들어간다는 값 자체가 뭐 이렇게 디스크립션으로 들어가거나 뭔가 풍부한 텍스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베이스적인 그냥 장르 이름 몇 개 놓고 아티스트 이름 몇 개 놓고 뭐 이 정도의 텍스트를 들어가는 거여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모델로 만약에 수정을 한다면 텍스트 인베딩에 대한 것을 꼭 추가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 데이터셋이 이제 워낙 무겁다 보니까 1.7기가여가지고 계속 OOM 문제가 터지는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이제 피클로 불러오고, 그리고 이거를 배치 사이즈를 좀 조정해가지고 가볍게 불러오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파인 튜닝 방법이 이제 디스크립션을 만드는 데서 이제 센스나 드럼의 세부 악기를 분류해내는 모델로 이제 바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데이터셋을 만들어가지고 원래 그 베이스라인에다가 넣어서 그 베이스라인에 그 클랩이 뱉어내는 그 인베딩 값을 피클로 저장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리니어를 태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이제 코드로 이제 제공해주는 이 인베딩을 제가 피클로 저장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스를 먼저 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 신스 데이터셋이 319개 페어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큐러시가 너무 안 나오고, 그리고 데이터가 모자라서 그런지 아예 예측해내는 게 너무 얼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에서는 이게 최선이어서 안 되겠다. 그러면 드럼이 조금 더 많으니까 드럼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드럼에 이제 1440개 가지고 다시 트레이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클랩에서 인베딩 뽑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리니어를 태웠고요. 그랬을 때의 결과는 조금 이제 좋아졌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큐러시는 이제 테스트 어큐러시가 이제 80%까지 나왔고 학습이 잘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론은 디스크립션을 원래 생성하고자 했던 그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뒤에 뭐 트랜스포머라든지 뒷단에 더 모델을 붙였어야 했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 이제 알아낸 거는 저희가 사실 데이터셋이 1440개도 그렇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클랩을 썼던 이유는, 트랜스포머를 썼던 이유는 그래도 한번 믿어보자 했어요. 얘가 학습한 데이터셋과 우리가 너무 많이 결이 달라도 그래도 한번 학습을 해본 친구니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기대에서 이 트랜스포머 학습을 하게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맞았더라고요. 제가 1440개 가지고 이 정도의 결과를 내려면은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생자배기로 이제 맨땅에 헤딩하듯이 그렇게 트레이닝 시켰다면, 그래도 이제 클랩에서 가져온 인베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시간이 모자랄까 봐 일단 회고나 결론 같은 부분은 제 블로그에다가 정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 발전 방향으로는 라벨을 이제 형용사 아까 ETC나 이런 쪽으로 이제 해서 뭐 우울함, 뭐 감정이란 부분이나 아니면 비 오는 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분류가 되면 그걸로 이제 음악을 들었을 때 이걸로 다른 사람의 감정이 표현이 되거나 아니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거나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대신 하나 이제 성결해야 될 문제가
저희는 아직 텍스트 인베딩 값에, 그러니까 클랩에서 제공하는 텍스트 인베딩 값에 대한 그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아직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인베딩을 잘 뽑을 수 있는 모델 스터디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음악적인 이미지보다는 데이터셋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어서 데이터셋을 형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비용이 들겠죠. 네, 그렇게 됐고 다른 페이퍼 리서치도 하고 싶었어요. 저희 그 오디오도 디퓨전으로 만들어 놓은 이 얼니라는 게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데이터셋을 만들 때 그 유튜브 같이 이렇게 그냥 나와 있는 서비스에 제일 첫 번째 댓글을 자연어 분석을 해서 이걸로 디스크립션을 라벨링을 달아놓는 이런 연구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차용하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회고를 정리하면 제일 아쉬웠던 점은 저희가 타임라인이 너무 벗어났거든요. 4주 동안의 시간 동안 저희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현실화시키는데 거의 2주 반을 썼습니다. 그래서 꿈과 현실 간의 조율이 너무 어려웠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도 많이 느꼈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런 것도 알아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더 많이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네 뭐 레퍼런스는 여기 적지 못했지만 엄청 많았고요. 네, 갑자기 급하게 끝내야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